생리현상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세포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에 혈당량이 높아지더라도 곧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지금 항상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질로 봐야 될 것 같으므로 항상성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R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이니까 발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의 소화기관 내 세균이 섬유소를 분해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분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분해라고 하는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화작용이 물질대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 같은 경우에도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물질대사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6번에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에 잎에 파리가 앉으면 잎이 접힌다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서도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국은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세포 호흡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물질대사 가져가시면 되고요. 8번에 빛을 비추었더니 수초의 잎에서 기포가 발생했어요. 물론 이것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빛을 비추었더니 기포가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빛을 가지고 식물이에요. 수초라고 하는 식물이 광합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빛을 가지고 광합성 결과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질대사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아마 절대 이 두 개의 보기를 물질대사나 자극에 대한 반응 두 개 보기를 선제 안에 다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헷갈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도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의 키워드는 ATP를 분해해서 빛을 낸다라고 하는 분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대사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다음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의 수분이 감소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결국 수분이 감소했어요. 수분이 감소합니다. 그랬더니 기공이 닫혔대요. 자, 그럼 기공의 열림 기작, 기공의 열리고 닫히는 기작 중요합니다. 기공의 열리고 닫히는 열림 기작은 열림 닫힘 기작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결국 이것도 빛과 관련이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 잠깐만 가지고 온다면 공변세포가 잎의 뒷면에 이렇게 있었고 공변세포 안쪽에는 엽록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엽록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빛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한다.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엽록체 내의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결국 공변세포 안쪽에 삼투압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 삼투압이 증가한다. 자, 그런데 우리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조금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농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삼투압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차니까. 그러면 세포 안쪽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여기가 고농도가 된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농도가 맞지 않는다. 결국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용질이, 포도당이 세포막을 뚫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광합성 결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이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공변세포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화량이 작은데 여기가 많이 변화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확장된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우린 이거를 기공이 열렸다 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흡수되면 기공이 열린다라는 기작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가져가면 결국 기공이 닫힌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엇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물질 대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가볼게요. 옥수수는 더울 때 잎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증발시키는 이유를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 조건이 주어진 거죠. 더울 때 증발시킨다. 물론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덥다라는 환경에 물을 증발시켜서 증발열을 통해 체온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항상성의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빛이 주어질 때 핵함의 주변으로 호기성 세균이 모여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빛이 주어졌을 때 호기성 세균이 모여든다. 이 문장에서의 이 키워드는 빛과 호기성 세균이겠죠. 그러면 핵함이, 자, 또 마찬가지예요. 빛을 받아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핵함이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하겠죠.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산소가 핵함 주변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 호자예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즉 산소가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세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 때문에 이 근처로 호기성 세균이 모여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장도 결국은 무엇을 체크할 수 있다? 네, 물질 대사를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적응과 진화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번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물질대사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물질대사 가져가시면 되고요. 15번은 항상성 유지 연결 가능하시죠. 다음 16번 역시 항상성 조절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엄연하게 따지면 얼음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내려간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만약에 뒤에 문장이 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열 발생량을 늘려서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덧붙여진다면 항상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은 살충제를 살포하면 저항성 모기. 그러면 결국은 적응과 진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18번에 마찬가지로 잎이 가시로 변했다. 네. 선인장이라고 하는 게 건조한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를 바꿨다. 적응과 진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역시 각 섬에 서식하는 핀치새는 먹이의 종류, 환경에 따라서 특성을 바꿨다. 적응과 진화로 가시면 되고요. 20번에 중요합니다. 네, 20번 체크해 주시고요. 시험관 안에 불린 콩이,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발아예요. 발아. 자, 발아에서 열이 발생한다. 물론 눈치껏 무언가 발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물질대사로 연결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콩이 발아했어요. 자, 콩이 발아했다라는 건 결국은 콩이 싹을 틔웠다. 자, 싹을 틔웠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 얘도 세포 호흡을 해야 됩니다. 발화를 하려면 결국은 싹을 틔워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세포를 분열해서 자신의 모양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호흡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화작용 결과,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이었습니다.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었죠.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질대사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은 물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 항상성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22번도 효모를 설탕물에 넣어두면 수가 늘어난다. 네,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2번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효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했었죠. 자, 효모와 설탕물이에요. 그러면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 호흡이 가능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무엇도 가능하다? 네, 무산소 호흡도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산소 호흡에 사용할 수 있는 건 포도당이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실험에서 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결국 설탕물에 넣었을 때 무산소 호흡 결과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포 분열이나 이러한 생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수가 늘어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얘는 물질 대사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 추운 지방에 사는 여우의 몸집이 크다. 네, 그러면 추운 지방에서 형태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으니 적응과 진화 연결하시면 되고요. 24번에 꽃이 피고 종자를 맺는다. 결국은 꽃이 피는 이유는 생식과 관련된 거고요. 종자를 맺는 것 역시 내 자손을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식과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모여든다. 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면 되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에 따라 개구리밥의 엽록체의 분포가 바뀐다. 그러면 어떤 환경 조건에 어떤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므로 적응과 진화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선지 안에 적응과 진화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동시에 넣을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번에 신경세포에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8번에 한낮에 잎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조금 전에 봤었던 것과 되게 유사하죠. 11번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낮에 더울 때 증발시켜서 증발열을 통해서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에 얕은 호수에 사는 수초를 관찰하면 잎에 공기방울이 맺혀 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그냥 수초에 공기방울이 맺혀 있다가 아니라 맑고 따뜻한 날 얕은 호수라는 정확한 어떤 환경을 줬어요. 거기에서 공기방울이 맺혀 있다라는 건 결국은 왜 공기방울이 생겼을까? 그러면 이 수초에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산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다 보니 그것이 공기방울의 형태로 보이게 된다라고 연결을 해준다면 이것도 물질대사라고도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30번에 소금물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물을 배출하는 작용이 촉진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소금물의 농도가 낮아지면 이러한 작용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소금물의 농도가 낮아지면 결국 물을 배출하는 물과 소금물이라고 하는 내 몸의 체액의 농도라고 하는 걸 조절하는 항상성이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31번에 어떤 새는 과거에는 날 수 있었지만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한 육상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결과 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변화한 거니까 적응과 진화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2번에 호랑이와 사슴의 치아가 서로 다르다. 역시 먹이와 이런 환경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진 것이니 적응과 진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염생식물은 염분의 분비를 위한 셈이 발달되어 있다. 네, 염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식물은 이렇게 발달된다라는 형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적응과 진화로 연결할 수 있겠고요. 수정란이 자, 분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정란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세포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발생이다라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 분화된다라는 것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갖는 형태로 분화라는 뜻은 어떠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연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로 세포 분열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연결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도 발생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35번에 발화 나왔습니다. 발화 조금 전에 물질 대사 연결 가능했었습니다. 다음 36번에
평지에서와 숲속에서 자란 것이 다르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 적응과 진화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먹이가 걸리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요. 마지막 38번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다. 네, 발생과 생장 연결할 수 있겠죠. 다음 39번에 먹이가 부족해지면 동면을 해서 체온을 낮게 유지한다. 네, 사실 이것도 이렇게 적응과 진화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성으로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둘 다 1, 2, 3, 4, 5 보기 안에 다 들어있을 경우는 없을 테니까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0번 역시 가끔 먹는 뱀은 자주 먹는 뱀에 비해서 평균 포도당 흡수율이 어떻다라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다라는 적응과 진화로 볼 수 있겠죠. 다음 41번에 효모를 넣어주면 효모 또 나왔습니다. 효모 나오면 무산소호흡. 자, 무산소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알코올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사실 4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학 시간에도 접했던 발효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41번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다 연결 가능하겠죠. 다음 42번에 역시 이것도 화학이랑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을 하나 시키면 결국 카옥실산이라고 해서 식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물질 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박쥐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네, 박쥐라는 애는 눈이 퇴화되어서 그 환경에 맞게끔 적응하여 밤에 활동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적응과 진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번 역시 적응과 진화로 볼 수 있겠죠. 다음 45번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45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 책에도 자주 등장을 했었던 건데 내신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화성 토양의 생명체 존재 여부 실험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어? 라는 걸 묻고 싶은 건데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정리했던 1번부터 6번까지의 생명 현상의 특성이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육안으로 조금 더 확연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내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답은 물질 대사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대사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죠. 자, 그럼 동화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와 같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시험관에 화성에서 가지고 온 토양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화성 토양을. 자, 그 다음 여기다 빛을 주겠죠. 자, 빛을 줄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네,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공급해 줄 건데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공급해 줄 건데요. 자, 여기서 내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소를 14탄소를 가진, 즉 방사선 동위 원소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줄 겁니다. 자,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과학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14탄소에다가 반짝반짝하게 형광물질을 달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형광물질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4탄소를 가진 이산화탄소가 자, 공급이 됩니다. 그럼 내 육안으로 이렇게 형광물질로 표시가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자,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가져다가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세포 내에서 열심히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합성되겠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가 이 세포 안으로 정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를 자, 사라진 것도 확인해 보겠지만 얘를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이 생명체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생명체가 다시 연소돼서 뭐로 빠져나와요?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와요. 그럼 다시 얘네가 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물질로 표지된 이러한 이산화탄소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 과정을 방사성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야, 물질들 사이에 동화작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화작용도 있잖아 하면서 세포호흡도 확인을 합니다. 자, 세포호흡을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화성 토양을 담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세포호흡은 무엇을 공급해주면 된다? 그렇죠.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되죠. 네, 포도당을 공급할 겁니다. 그 포도당에도 역시나 14탄소로 표지한 상태로 영양소를 공급해 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형광물질이 있다. 그럼 형광물질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토양 내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 영양물질을 열심히 가져다가 쓰겠죠. 그리고 뭐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이다. 그 이산화탄소는 방사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성 이산화탄소가 나타나면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진 이산화탄소가 나타나면 세포흡을 하는 생물이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세포흡 결과 이산화탄소만 방출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화작용을 확인은 하긴 할 건데 뭐든 좋아. 어떤 기체로든지 분해만 된다면 그 기체를 한번 다 분석해보자 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체 분석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 이산화탄소도 여기 모일 거고 또 다른 기체도 모일 거고 여기 뭐 기체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 기체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작용이든지 내가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45번의 문항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46번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겨 생활하는 생물들에서 유사하다라는 것은 이 환경에 맞춰서 변화했다라는 것이니까 적응과 진화로 볼 수 있겠고요. 수련은 통기 조직이 있어서 수련이는 연꽃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꽃은 물 위에서 잘 뜰 수 있게끔 형태를 바꿨다. 적응과 진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48번 역시 염분이 많은 갯벌에서 서식할 수 있다. 적응과 진화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염분을 조절한다라는 측면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항상성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49번의 경우에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결국은 이렇게 형태를 바꿨다라는 것이니까 적응과 진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50번 역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형태를 바꿨다라는 적응과 진화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51번 인슐린이 작용하면 글리코젠의 양이 증가한다. 물론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젠의 양이 증가하는 이유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성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52번 역시 건드리면 죽은 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53번은 고산지대에 사는 고산지대라는 환경에 맞게끔 형태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응과 진화. 54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적응과 진화 연결 가능하겠죠. 다음 55번에 자극에 대한 반응 연결 가능할 것 같고요. 56번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연결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빛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곰팡이는 포자. 포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분열법, 출하법, 포자법 그리고 꽃을 이렇게 꽂았을 때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 다 무성생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식과 유전의 생식과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암모니아가 요소라는 물질로 전환된다. 네, 화학 반응이므로 물질 대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은 음엽이 얇고 넓게 발달하는 이유는 빛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형태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59번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조금 더 빨리 연결이 될 겁니다. 다음 60번에 남쪽 사면의 진달래가 북쪽 사면의 진달래보다 더 빨리 개화한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남쪽은 온도가 낮아요. 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개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 적응과 진화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온도가 낮아서 개화한다라는 개화의 과정을 조금 물어본다면 물질 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연결만 잘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61번에 빛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네, 결국은 빛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네,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빛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질 대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2번의 경우에도 기온이 내려가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네,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3번에 수정란이 개체가 된다는 거니까 발생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은 온도가 높을 땐 이렇고 온도가 낮을 땐 이렇다라고 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생장 속도가 다르다라는 특성의 변화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적응과 진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개 다 1, 2, 3, 4, 5 선지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거기에 맞게끔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65번에 바다새우는 진한 오줌을 배출해서 이런 식으로 염분을 조절한다 라고 했으므로 항상성 유지로 보시는 게 맞겠죠. 66번에 혈당량이 증가한다. 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고 다음 이 혈당량이 증가하는 것을 인슐린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항상성까지도 확장해서 연결할 수 있긴 합니다. 67번 같이 식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만 결국은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66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면 항상성까지는 아직 여기 내용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혈당량이 증가하면 그 이후로의 반응은 항상성 유지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7번은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해봐서 세심하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68번은 결국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69번은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한다. 자,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즉 농도가 높으면 어떻다라는 농도 조절의 측면이니까 항상성 조절. 다음 북극토끼는 보호색을 갖는다. 네, 적응과 진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71번에 저온환경이 되면 상수리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다. 네, 추웠을 때 이러한 특성이 변한다. 적응과 진화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2번에 다 모두 다른 부리의 모양을 갖는다. 그렇다면 먹이에 따라서 적응과 진화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다음 73번에 근육 수축을 통해서 체온을 높인다. 체온을 높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죠. 74번 역시 먹지 않고도 체온이 유지된다라는 해양 포유류는 이렇게 항상성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해양 포유류들이 이렇게 적응했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5번에 근육을 수축하여 몸을 따뜻하게 한다. 네, 이것도 항상성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근육을 수축해서 이러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76번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다.
완두와 포도의 덩굴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형태가 비슷하게 바뀌었다. 적음과 진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77번 역시 적음과 진화 연결할 수 있겠죠. 78번 역시 적음과 진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9번도 기온 변화에 따라 열 발생량이 달라진다. 내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발생량이 달라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도 이러한 항상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80번은 항상성,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을 조절한다. 다음 81번에 옮겨 씌우면 조금 전에 했죠. 분열법, 호자법, 출합법, 그리고 이렇게 꽃을 꽂았을 때 영양생식이라고 해서 무성생식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생식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2번에 심해 어류는 시각이 퇴화되어 있다. 네, 사용하지 않아서 거기 환경에 맞게끔 변화했다. 적음과 진화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미의 알이 유충, 탈피를 거쳐 성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매미의 알이 유충, 탈피, 성체 이런 식으로 알이 성체가 되는 그 과정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발생과 생장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낮은 온도에서는 자신의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결국 포인트는 독성 물질을 축적하는 토끼 풀의 비율도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 환경에 맞게끔 변화하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적응과 진화로 연결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85번도 얼룩무늬 잎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나방은 다른 나방의 애벌레가 먹지 않은 녹색잎에 알을 낳는 걸 선호한다. 왜냐면 이렇게 잎이 먹힌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나방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라는 형태로 내 몸의 형태를 바꾼 것이니까 적응과 진화 가져가시면 되고요. 86번의 경우에도 잠자리가 이렇게 한다.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햇볕이 뜨거워졌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이러한 열을 적게 받기 위해서 적응과 진화를 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적응과 진화로 형태를 바꿨다라는 것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